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입니다. 저번에 제가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합의금에 대해서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골절을 입은 경우에 합의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1위는 당연 교통사고입니다. 다양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골절이나 인대 파열과 같은 부상을 당하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과연 합의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될까요?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득입니다. 소득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아니면 소득 증명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득 증명 자료를 통해서 본인의 소득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소득 증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발표되고 있는 도시 이름 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소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현재 보통인부 노임 단가는 31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주부라고 할지라도 이 보통 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소득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과실입니다. 교통사고 과실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고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고이냐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매우 달라집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라고 치시면 그 사이트 내에서 사고 유형별로 쌍방간의 과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인정 기준에 본인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없거나 과실 도표가 없다고 한다면 판례를 검색해 보셔야 된다는 불편함이 발생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서는 이 인정 기준을 통해서 기본적인 과실을 정한 후 상황별에 따라서 과실에 대한 10%, 20% 내외에 대해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대방 보험사도 이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통해서 과실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와 과실을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고, 이 인정 기준에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과실을 더 적게 적용하는 수정 요소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과실에 대해서도 노력을 했지만 전혀 과실이 협의가 되지 않거나 본인이 인정을 하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결국 과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과실 분쟁에 대해서 다퉈볼 수 있겠지만 과실분쟁심의위원회 또한 자동차 사고 인정 기준을 기본으로 해서 과실 비율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과실에 대해서 전혀 수긍이 되지 않는 분들은 소송을 진행해 과실에 대한 명확한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골절 사고에 대해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사실 세 번째, 후유장애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상실수익액이라고 표현을 하고 법원에서는 일시수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골절을 입게 되신다고 한다면 뇌손상이나 절단사고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에서는 영구장애가 아닌 한시장애로 이 상실수익액을 평가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를 통해서 노동능력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어깨와 같은 경우는 보통 18%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하고 있고, 팔꿈치와 같은 주관절에 대해서는 노동능력 상실률 13%, 그리고 손목과 같은 부위에 대해서는 13% 혹은 14%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관절, 엉덩이뼈와 같은 관절 부위에 대해서는 12%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그리고 무릎과 같은 슬관절은 10%의 노동능력 상실률, 그리고 발목 관절에 대해서는 보통 14%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척추체 압박골절에 대해서는 경추부와 흉추부에 대해서는 27%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하고 있고, 이행부라고 하는 흉추 11번, 12번, 그리고 요추 1번에 대해서는 32%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추 1번을 제외한 요추 2번부터는 29%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심한 후유장애가 남으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노동능력 상실률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대부분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일반적인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하고 있고요. 본인의 골절 부위에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률이 정해졌다고 한다면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한시 기간입니다. 영구장애가 아닌 한시장애는 한시 기간이 1년, 3년, 4년, 5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물론 상실 수익액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소득도 정해졌고 과실 비율도 정해졌고 후유장애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도 정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합의금은 대충 정해진 것입니다. 물론 교통사고 환자마다 입원 기간에 따른 휴업 손해가 다르고 치료 기간이 다르고 합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합의 금액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실 수익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골절 부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험사와 정해진 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무릎에 골절을 입으셨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노동능력 상실률 프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 소득이 보통 노임 단가를 적용하고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1년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약 350만 원이 되고요. 2년이라고 한다면 700만 원, 3년이라고 한다면 약 돈 1000만 원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물론 무릎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 이 어깨 부분이라고 한다면 무릎에 비해서 노동능력 상실률이 더 높기 때문에 합의금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골절 사고를 입었다고 한다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골절 사고에 대해서는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분들은 내가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사 담당자와 합의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내 합의금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골절 환자인 경우에는 주변 전문가에게 대략적인 합의 금액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교통사고로 골절을 당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위 상담 문의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